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비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세 번째 북리딩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벌써 세 번째라니, 와, 너무 신나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다솜 작가님의 우린 이토록 다르지만 사랑을 해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께서 10년 동안 한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지? 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몇 가지 내용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본인을 되돌아보고 이런 사랑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살씩 더 먹고 내년에 만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프롤로그. 여전히 사랑에 관해 잘 모른다. 다만 어쩌다 보니 한 사람과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사랑에 관해, 특히 긴 시간 지속되는 사랑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다. 사랑에 관한 에세이, 칼럼, 영화 리뷰 등 24편의 글을 엮은 이 책은 긴 연애의 끝 무렵이었던 20대 후반, 나와 너무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며 맞닥뜨렸던 고민과 상념, 기쁨의 기록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다 보면 한 번쯤 봉착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이와 오랫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연히 보게 된 사랑에 관한 짧은 영상 한 편은 결혼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 요목조목 짚었다. 그중 한 가지가 뇌리에 꽂혔다. 단순하지만 정확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이미 서로에게 익숙하고 많은 점을 포용한다. 친구들은 기껏해야 몇 시간 동안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헤어진다. 나를 싫어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쳐갈 뿐 굳이 마음과 시간을 쏟아가며 단점을 말해주지 않는다. 자기 객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관심 있는 몇 사람조차 긴 시간, 여러 상황을 함께 겪지 않는 이상 일부밖에 볼 수 없다. 겪게 되더라도 타고난 기질도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 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연애고 결혼이다. 별다른 노력이나 시행착오 없이 순탄하길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행복은 포기해야 할까? 배우 A 부부와 코미디언 B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자. 두 커플은 매스컴 안팎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싸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A 부부는 한때 남편의 낮은 가사노동 참여율 때문에 갈등했다. 둘은 대화했고 문제를 개선했다. 이보다 복잡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핵심을 찾고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처럼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오랜 시간 형성된 가치관이나 습관과 연관된 문제일 경우다. 그럴 때는 B 부부가 싸울 때 했다는 근사한 말을 떠올려 보자. 이런 싸움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화해해서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싸우고 있나. 문제를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점을 맞춰가려고 충분히 애써도 변화가 더디거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기다려주거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적인 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만약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대방의 특징이 당신에게는 관계를 깨뜨리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늘 다투며 살아가거나 끝내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암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희망적이다. 만남을 끝낼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함께할 수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또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이다. 굳건한 사랑, 소중한 사람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끝에서야 간신히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이토록 애써도 파트너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소용없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던 연애 초반의 낭만만으로 사랑을 지켜갈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사랑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은 아닐까? 사랑은 원래 어렵다. 따뜻한 봄날에 공원에서 같이 타는 자전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 같은 게 아니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넘어야 하는 험난한 항해에 가깝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최적화된 천생연분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사랑이다. 모든 연인이 처음부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2017년 3월. 날 정말 사랑하는지 묻지 않게 된 순간.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궁금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나만큼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애정 표현도 뜸했다. 그때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대답은 한결같았다.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티가 나는데.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나로 인해 지쳤고 서운한 감정이 쌓였다. 나는 그에게 미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대해 하는 말을 곧잘 흘려들었다. 그가 티내지 않고 하는 수많은 배려를 눈치채지 못했고 당연하게 여겼다. 참다 폭발한 그는 말했다.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널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똑바로 봐. 낮은 목소리였지만 응축된 감정 때문인지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다. 그 무렵부터 그는 날 위해 말없이 해왔던 작은 배려를 그때그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의 노력이 하나씩 보였다. 나는 말해줘야 하는 둔하고 무심한 사람이었다. 그가 생색을 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야 말해주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말해주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날 위해 얼마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지 알 수 있게 됐다. 무심히 보내놓은 공기청정기 구매 사이트 링크나 행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알아서 써주었던 관련 법조항과 대응 매뉴얼, 지난 주말에 함께 갔던 새로운 맛집, 그의 품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바뀌지 않던 자세까지. 모두 노력의 산물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된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을 때였다. 이전과 달리 그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르고 답답하거나 서운할 때도 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싸운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게 되면서 크게 화를 낼 일도 이해 못할 일도 거의 없어졌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의 사랑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문득 먼 길을 돌아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제3의 언어로 간신히 소통하게 된 이방인 같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연인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상대방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사랑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을 꼭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한껏 예민해져서 서로의 시그널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연인에게 결점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SNS에 난 나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화제가 되었다. 그간 미디어를 통해 라이벌인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와 비교 대상이 되었는데 성적과 별개로 자신에게 떳떳하고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문득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태도는 사랑할 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많은 사람의 연애 상담을 했다. 다양한 상황과 고민이 있었지만 대화의 끝 무렵에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지금 내게 털어놨던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네 감정, 생각에 대해서. 그게 너잖아. 너를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쉽지 않다는 건 안다. 연인에게 결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결점이란 단점보다 넓은 의미다. 옹졸한 마음은 물론 상대방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사랑의 감정까지 포괄한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결점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일부이기에 끝까지 숨길 수 없다. 가능하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는 행위는 기만이다. 선이었을지라도 한계는 뚜렷하다. 결점을 드러낼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언뜻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자세를 겸비하면 도움이 된다. 당당함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다. 문제에 관해 인정할 때는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배째라식의 태도와는 다르다. 이는 결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싶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인만큼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사람들은 묻는다. 내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버리면 어떡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점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모습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떠나갈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지, 문제를 숨긴 채로 현 상태를 유지할지. 정답은 없다. 분명한 점은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모른 척 덮어두는 식으로는 관계를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터진다. 대개 묵힐수록 안 좋은 방식으로. 이상화 선수의 난나야라는 해시태그가 근사했던 이유는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떳떳했기 때문이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다. 불완전한 자신을 긍정하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법을 찾는 것,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모두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멋진 일이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2018년 3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던 이유. 우리의 대화에서 그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나는 말수가 조금 줄고 그는 조금 늘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다. 얼마 전 평소처럼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약간의 지루함을 느꼈다.
동시에 그동안 그는 지루했을지 모를 나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적당한 때에 자연스레 끼어들어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는 나의 감정에 예민한 편이기에 큰 흥미 없이 맞장구 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이 같은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경청과는 거리가 멀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깊이 몰입하여 화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이다. 집중은커녕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상태에서 경청이 가능할 리 없다. 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때로는 청자의 관심을 떠나 마음껏 떠들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 때에 그저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것. 비록 크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다. 그가 적어도 내게 말할 때만큼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언제나 한결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보고 싶었다. 맞은편에 앉아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관찰했다. 생기 어린 눈과 천천히 움직이는 얼굴 근육, 동그란 모양의 입까지 모든 게 소중했다. 말소리와 움직임이 조화로운 화음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말을 하나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고 했다. 요즘은 생각, 판단하기보다는 느끼려고 한다. 그가 존재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관해 말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을 매 순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에 관해 머리로 할 수 있는 이해는 충분히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내 앞에 이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가 내 곁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을 했으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령 내가 지루해 하더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2018년 7월 너의 어둠으로 내가 물들 때 함께 있으면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영화 스타이즈 본의 무명 가수 엘리에게는 록스타 잭슨이 그랬다. 잭슨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외적인 콤플렉스까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엘리 또한 사랑에 빠지고 그가 준 기회를 발판 삼아 가수로서 성공한다. 함께 노래하는 두 사람은 별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잭슨은 나빠지는 청력을 방치하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면서 처참하게 망가진다. 엘리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 영예로운 순간 그녀를 따라 무대로 올라간 잭슨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시상식을 망쳐버린다. 그는 더 이상 엘리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그녀를 난처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로 보였다. 엘리에게는 조금 달랐다. 그녀에게 잭슨은 큰 슬픔이고 안쓰러운 존재였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망쳐버린 그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쓰러진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이유다. 누군가에게 처음 호감을 느낄 때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 둘 단점이 눈에 띈다. 완벽한 줄 알았던 연인은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을 낼 수도, 무절제할 수도, 무책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본인을 넘어 상대방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사람의 머리채를 붙잡고 불행의 수렁으로 내려간다. 망가져가는 연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노와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둘 중 한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기도 하는데 엘리의 경우는 미움보다 가여움이 컸다. 분노하기보다는 안쓰러워했다. 미안해하는 잭슨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그간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힘들다고 말할 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는 왜 이렇게 약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도와주고 싶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힘들어할 때 왜? 라는 의문을 품는 대신 그저 안쓰러워하게 되었다. 마음이 아팠다. 등을 토닥이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게 되었다. 함께 있으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근사하다. 하지만 때로는 그가 빛을 잃고 내가 지닌 빛까지 앗아갈지라도 사랑하고 싶다. 다시 빛날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9년 4월. 따뜻한 침묵이 좋아졌다. 그가 전부터 종종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던 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흘려들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나는 네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더라. 애정 표현 정도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기분이 좋아서 나도라고 말하거나 그의 양 볼을 잡아당겨 치즈처럼 쭉 늘렸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건 최근이었다. 2017년 가을 38일 동안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꿈꿨던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그와 9년 가까이 만났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은 없었다.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몇 차례 다녀온 게 전부였다. 나 또는 그가 여행 중에 상대를 지겨워하게 되거나 실증을 내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무엇보다 이전 여행보다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굳은 각오가 필요했다. 그에게 서로가 조금 지겨워지면 하루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우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놀라울 만큼 질리지 않았다. 지겨워하기는커녕 오랫동안 함께하면 더 재밌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고 작은 실수로 공경에 빠지고 다퉜을 때조차 떨어져 있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긴 시간 함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치안 때문에 밤늦도록 돌아다닐 수 없었던 여행지에서의 하루는 한국에서보다 조금 일찍 끝났다. 저녁 무렵 숙소에 들어와 한 침대 또는 양옆에 나란히 놓인 2개의 침대에 누워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는 인터넷 기사를 읽거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았다. 여행 리뷰를 찾아보았다. 나 역시 사진을 정리하거나 여행책과 지도를 보면서 루트를 짰다.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둘 사이에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종일 붙어 다니면서 수다를 떨던 우리가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너무나 편안하고 포근했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구나. 꼭 뭘 같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말했었잖아. 나는 너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옆에만 있어도 좋다고. 그게 그 말이었어? 네가 나 만나서 밀린 잠을 잘 때가 많잖아. 그때 네가 옆에서 자고 있고 나는 해야 할 일 하는데도 그냥 좋더라고. 잘 몰랐다. 항상 내가 원하는 정도보다 가끔 만날 수밖에 없었고 금방 헤어져야 했다. 그래서 늘 뭔가를 같이 하려고 했다. 얘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등 서로 다른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뿐이었다. 아니면 내가 잠이 들거나.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일에 몰두할 때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 사이의 침묵이 참 따뜻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새삼 그와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였다. 어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침묵이 무서웠다. 소홀해진 마음이나 단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침묵은 불가피하다는 것, 심지어 그 고요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부부가 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연애할 때처럼 늘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매 순간 무언가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거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서로만의 시간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고 침묵조차 편안한 사람이 배우자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편안한 침묵의 의미를 곱씹어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 그 공간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사랑이 아주 뜨겁다고 느끼던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을 느꼈다. 2017년 11월. 연락이 귀찮아졌다. 사랑이 깊어졌는데도. 연애 초기에는 그와 일거수일투족을 나누고 싶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기사를 읽었고, 시시각각 어떤 기분이었는지, 사소한 것까지 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하고 만났다. 지금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앉은 자리에서 4~5시간 수다가 기본이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날에는 중요한 일이나 별것 아니더라도 인상적인 일을 중심으로 대화한다. 대개 하루 30분 통화하면 충분하다. 심심하거나 보고 싶을 때 메신저로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지만 길게 수다를 떨지는 않는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연락하는 일이 귀찮아진 것 같다.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반갑기까지 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 연락의 빈도나 양에 연연하지 않고 별말 없이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 더 이상 연락으로 애정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일종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주었다. 전제가 있다. 우리는 긴 전화통화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을 지나왔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다. 장거리 연애나 수험생활 같은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자신은 왜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속상해하는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에는 노력만큼이나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귀찮아진 대상은 연락이지 서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연인들은 애정의 크기만큼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분명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다. 저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연락하고 싶어지는 때가 온다. 깊이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연락에 관대해지기도 한다. 연락이 없으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거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저 쉬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곧 나에게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에 대한 애정은 연락보다는 만났을 때의 표정이나 말보다는 마음 씀씀이 행동으로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혼자 우두커니 앉아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를 떠올리다 보면 가슴이 뭉클하거나 아릿하게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연락하지는 않는다. 가만히 그리움을 느껴본다. 그러면 바로 연락할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 은은한 기쁨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즐기게 되었다. 많은 커플이 연락 문제로 다툰다. 그 시절을 지나왔다고 해서 지나갈 한때라거나 연락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연락의 의미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랑과 연락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짚고 싶었다. 연인들이 연락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인 간의 연락은 애정 표현이자 신뢰를 구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이나 수단은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다. 연락은 사랑이 아니다. 2018년 2월. 우리가 지나온 정신 나간 시절.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수시로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연락이라도 뜸해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불안해진다고 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행복한 만큼 괴롭다고 했다. 친구가 걱정됐다. 이전 연애가 끝난 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사귄 지 이제 몇 주 됐는데 왜 이렇게 깊이 빠졌어?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 조금 거리를 두고 의연해져. 만에 하나 그 사람 떠나도 내게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빨리 마음이 식을 사람이면 빨리 끝나는 게 낫지. 빤하고 상투적인 말에도 친구는 마음을 다잡겠다고 고맙다고 했다. 문득 20대 초반 그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다. 우리끼리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절 또는 정신 나간 시절 정도로 부르는 약 2, 3년의 시간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그가 보고 싶었다. 몇 번은 멀쩡하게 가방 메고 학교에 가다가 방향을 틀어 그의 집으로 갔다. 동아리 행사, 시험 등 갖은 거짓말을 치면서 외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서 막차를 타고 집에 왔다가 첫 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 부모님은 갓 성인이 된 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주셨다. 나중에는 포기하셨던 것 같다. 대부분의 날을 함께 보냈고 둘 다 누가 먼저 연락하든 신경 쓰지 않는 성격 덕분에 연락 문제로 다툰 적은 거의 없었다. 대신 나는 한동안 그의 여자 사람 친구는 물론이고 남자 사람 친구, 심지어 틀어놓은 TV에서 우연히 나온 연예인까지 질투했다. 지금은 그에게 여자 사람 친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민망할 정도다. 오랜 수험 생활 때문이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다. 정말 답이 없는 여자친구였다. 물론 미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그도 정상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시간은 만병통치약이다. 연애 3년 차부터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고 마침 나도 취직해 정신이 없어지면서 강제로나마 만남을 절제하게 되었다. 헤어지기 몇 시간 전부터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그가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가며 삼류 영화를 찍어댔지만 점차 만남과 연락을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 연애 9년차가 된 지금은 되도록 정해진 시간대에 통화하고 약속된 요일에 만난다. SNS 채팅방에는 둘 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문자는 거의 없고 이모티콘이 8알이다. 그래도 신기하게 소통이 된다.
여전히 서로가 궁금하고 만나고 싶을 때는 규칙을 어기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인 군자의 연애나 다름없다. 이런 내가 갓 사랑에 빠진 친구에게 왜 이렇게 깊이 빠졌냐고 거리를 두고 의연해지라고 충고했다니. 코미디였다. 기억력이 나쁜데 뻔뻔하기까지 했다. 우디 앨런 영화에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된 기분이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근데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난 더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웃기다. 내 말은 반만 들어도 돼. 이미 지나온 시절이라고 해서 없었던 시간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없던 것처럼 지금과 같았던 것처럼 굴었다.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함부로 충고했다. 누군가에게 이빠른 소리를 해주고 싶어질 때는 정신 나간 시절을 기억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2018년 1월